네, 서울살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인장 형훈이고 소조이님, 공공님, 실바님, 달님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 이어서 바로 방송을 하는데 똑같은 멤버의 소조이님 추가했거든요. 소조이님 근황을 추가요? 네, 뭐 추가가 아니고. 소조이님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좀 말씀해 주세요. 저 뭐 그냥 별일 없었어요. 별일 없었고 짐벌을 사가지고 제가. 그러니까요. 모바일 짐벌을 가져오셨네. 네, 지금 신의가 났어요 지금. 어때세요? 사용해 보시니까? 좋아요. 좋고 저는 이제 강아지가 있으니까 강아지 데리고 촬영하는 게 좀 되게 역동적이고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되게 좋아요. 팔로우하기 좋아요, 되게. 근데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저는 아이폰으로 동영상을 그냥 찍고 싶은데 네. 이렇게 확대해서 찍고 있으면 손이 덜덜덜 거려가지고 영상이 떨리더라고요. 그쵸. 그 아이폰으로 찍을 때 그거를 잡을 수 있는 것도 따로 있나요? 모바일 짐벌 쓰면 되는 거예요. 얘도 돼요. 이것도 휴대폰 올릴 수 거예요? 있어요. 이거를 거치대를 바꾸면 휴대폰도 올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걸로 해놓고 찍으면은 좀 안 손이 흔들리죠. 떨려도 네. 그 흔들림이 네. 잡힌다는 근데 거죠? 이거는 미러리스까지 올라가는 그 제품이어가지고 아예 휴대폰 전용 짐벌도 또 있어요. 그거는 좀 더 가벼워. 그렇게 하면은 그 상하도 어느 정도 잡아주는데 그것만 좀 하면 돼요. 옆으로 틸트랑 횡적으로는 다 잡아주고 그거 하고 그리고 아니면 아이폰 11을 사시거나 그거 사면 또 해결이 됩니다. 욕심이 나더라고요. 요번에 그거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XR, XS 뭐 이때랑 지금 11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완전 차이가 많이 나요. 손떨방도 화질도 그렇고 확실히 애플이 좋긴 해요. 그렇다고 하고 본격적으로 오늘은 인간관계 중 좋은 연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되게 그 인간관계 얘기할 때 이 연락이라는 이 기준, 이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저는. 다들 연락이 어떤 의미이신가요? 개인적으로? 뭐 의미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서 가볍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생각나면 하는 거. 근데 저는 생각날 때 못해가지고 귀찮아서 연락을 못해서 친구들한테 그렇게 혼이 나요. 맨날. 맨날 자기가 먼저 연락한다고. 그 정도? 다른 분 항상 그 상대방 쪽이었는데 저는 내가 안 하면 안 하냐 약간 이런 쪽이었는데. 다른 분들 연락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관계 속에서 조금 의미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 기본적으로는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평소 연락하고 지내는 뭐 가족이나 연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연락은 관심? 저도. 관심인 것 같아요. 네. 좀 옷을 되게 어리게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저는 연락은 저는 필요에 의해서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가족들에게는 안부도 필요 하나이기 때문에 안부 인사까지는 하는 것 같고 연인들끼리는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 필요 뭐가 계속 필요하신? 아니요, 연인 사이에서는 필요와 상관없이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야, 그런 거 근데 필요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애매한 게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게 이게 내가 필요해서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쵸. 내가 전화를 함으로써 부모님이 만족해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그쵸. 필요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지금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안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필요에 의해서 밥솥 어디 있어? 뭐 이런 거. 들어올 때 밥솥 필요하죠. 설거지 해놔? 뭐 이런 거. 엄마가 저한테 해놓을 게가 아니고 해놔. 아니 엄마가 저한테 설거지 해놔. 방 한번 닦아놔. 뭐 이런 거 되게 필요에 의해서 연락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선호하는 연락의 유형 있잖아요. 뭐 전화, 카톡, 영상 통화, 문자 어떤 거 좀 선호하시고 다 장단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전화를 좀 친한 사이는 전화를 선호해요. 그 이유가 제가 아까도 제 성격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되게 문자를 보내는 거에 있어서 그 단어 선택이나 그 표현 방법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오해가 적을 수 있는 그런 연락 수단이 이제 전화라고 생각을 하고 글보다 말이 좀 더 뭔가 내 기분이나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드러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되게 제가 귀찮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톡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톡이 이제 올 때쯤 됐는데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 전 그거 되게 제 시간을 잡아먹고 정신적인 에너지 스트레스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에 몰두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친한 사람하고 하는 걸 선호하는데 단점은 저 친한 사람 중에서 전화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묵이 좀 유지가 되면 좀 그런 게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다른 분들 선호하는 유형 뭐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전화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카톡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회사에 있다 보면은 PC 카톡으로 그냥 대부분 문자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간단한 거는 카톡으로 하는데 대화가 좀 길어져야 된다거나 아니면 길을 걸어 다니면서 카톡을 한다거나 맞아. 막 그런 거는 또 귀찮잖아요. 그래서 카톡 조금 하다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면 그냥 바로 전화하고 그런 식이에요. 내일 전화 한번 할까요, 저랑? 왜요? 서로 전화를 선호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저도 공공님이랑 좀 비슷한데 한두 마디로 끝날 것 같으면 카톡으로 하는데 그거보다 더 길어질 것 같다 하면은 무조건 전화하는 것 같아요. 카톡으로는 저도 쓰는 것도 귀찮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가끔 그거 많이 써요. 그 마이크 음성 인식 타자치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근데 그게 은근히 잘 되거든요. 아 그래요? 저 그거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 다른 아이폰에선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게 8인데 제 거에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건가? 저도 8인데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해봐야겠다. 그래서 시리까지 이용을 하면은 엄청나게 편해져요. 시리 뭐 엄마한테 어디야라고 문자 보내줘 하면 보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쓴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연락 유형 선호하시나요? 저는 거의 카톡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거나 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싶으면은 차라리 만날 약속을 잡고 저는 전화는 좀 뭐라 그럴까 전화하는 동안 제가 다른 걸 못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카톡은 저는 이제 뭐 답이 기다리고 이런 걸 신경 쓰지 않고 보내놓고 던져놓고 할 일 하다가 나중에 봐서 왔으면 또 보고 안 왔으면 안 왔네 하고 말고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이어가지고 카톡을 되게 많이 하고 근데 되게 놀랐어요. 두 분이 다 전화를 선호하신다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저도 옛날 사람이지만 전화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을 보면 나보다 더 옛날 사람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가장 옛날 사람이? 선생님 별로 차이 안 나시면서 아니 그 예전에 재작년인가 좀 나이 차이 되게 많은 분하고 소개팅 막 엄마 건너서 또 막 누가 막 한 번만 만나보라고 이래서 별로 안 땡기는데 나도 우리 엄마도 별로 안 땡기는데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한 번 만나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보다 7살이 많았나? 저는 그때 생각해도 되게 어쨌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였죠. 제 연락처를 받으신 것 같았는데 주말에 전날 이제 늦게까지 놀고 주말에 막 엄청 늦잠 자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는 뭐야? 전 모르는 번호 보통 안 받거든요. 뭐야? 이러고서는 끊어버리고 나중에 혹시나 해가지고 보니까는 그 분이셨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이라서 전화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했었는데 대뜸 전화하는 건 좀 그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근데 또 좀 모르겠어요. 이것도 은근히 한 7년 정도면 약간 세대 차이 느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전화를 더 그게 공들인 의사? 뭔가 그런 수단? 표현이라고 그쵸. 생각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소주님은 어떻게 연락 선호하시나요? 저는 전화 카톡 다 뭐 좋아하는데 제가 일단 멀티가 잘 안 돼서 전화를 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전화만 하거든요. 맞습니다. 아니면 다른 거 하면서 전화하면 그냥 옆에 있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면서 얘기하거나 그 전화를 잘 안 받는 편이긴 해요. 되게 전화 받는 사람은 한정적이에요. 받는 한정적이고 일부 집에 있을 때는 거의 전화 잘 안 받고 카톡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카톡을.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쓸 수 있는 단어를 다 소진을 하면은 전화를 못 하겠어요. 말할 힘이 없어요, 진짜로. 밤 한 10시쯤 됐을 때 말할 힘이 없어서 누구랑 전화하고 싶지도 않고 그럴 때는 카톡으로 하거나 아니면 다음날로 넘기고 꼭 필요하면은 억지로 하긴 하죠.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전화를 하면은 만약에 책상에 있다 하면은 뭘 적으면서 전화를 해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내가 하는 얘기를 적고 막 네모 막 치고 동그라미 치고 줄 치고 줄 치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옛날 사람 아닌가? 우리 엄마 생각났어. 네모 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만약에 한 30분 정도 하고 나서 이렇게 노트를 보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색칠을 해놨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만약에 길을 가면서 전화를 해야 되면 막 이렇게 손짓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무도 보지도 않는데 손짓을 막 해서. 그런 사람 봤는데. 근데 그래서 에어팟이 개발이 되고 나서 나와서 에어팟을 착용하면 진짜 미친놈인 줄 알고. 그리고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전화는. 네. 그럼 전화 여기 듣는 와중에 누가 저를 보다가 제가 갑자기 말을 하면은 놀래. 자기한테 말하는 줄 알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진짜. 좀 그런 게 자기한테 말하는 줄 알고. 저도 조금 계속 그래서 웬만하면 지하철이랑 뭐 이런 데서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 이게 좀 잘 서로 안 들리고 막 해서. 에어팟이 근데 대중교통 타고 전화하면은 이게 주변 소리를 너무 잘 잡아가지고 통화가 불가능하더라고요. 잘 안 들려요. 네. 그래서 그런 데서는 그냥 핸드폰으로 통화하게 돼요. 맞아요. 근데 또 에어팟 쓰다 보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팔 드는 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맞아, 팔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좀 하세요. 아니 그걸 가지고 아프다고. 진짜요. 그래서 에어팟 없으면 전화 안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근 손실 올까봐 이렇게 팔을 못 올리겠어. 그 무섭다는 근 손실. 그래서 연락을 근데 주로 좀 귀찮아하시는 편이 아니면 좀 부지런히 잘 하시는 편이에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먼저 연락하는 거에 있어서 거부감이 있다가요. 한 작년인가? 그때부터 좀 먼저 나서서 이제 형들이나 동생들한테 이제 뭐 때 되면 안부 인사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모임 같은 것도 제가 이제 뭐 톡방을 만들거나 먼저 연락을 드려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반응도. 근데 그 안부 인사 있잖아요. 뭐 명절이나 무슨 뭐 경조사나 이런 거 다 하는 게 예의인 거죠. 모르겠어요. 굳이? 그런가요? 경조사는 전 오히려 반대예요. 전 옛날엔 저렇게 열심히 왜 그런 무리 중에 그런 애들 있잖아요. 모이자 해서 날 잡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가 어느 순간 그냥 안 하니까 완전히 그냥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전 그래서 명절 인사도 이제는 뭐 안 하고 오지도 않고. 근데 명절에 이렇게 동생들한테 연락이 오는 걸 받아보면은 나쁘진 않아요. 그런 걸 딱 받으면은 이거 나도 형들한테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언젠가 전에 한번 설날 때 이제 원주 쪽으로 강원도 쪽으로 차를 타고 가면서 차 속에서 이제 막 열심히 해봤어요. 자, 아는 뭐 무슨 대표님, 사장님, 형, 교수님 막 죄다 보내봤어요. 근데 그거를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서 하고 나서 하루 이틀 동안 이제 인사들을 주고 받고 근데 그게 별 효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했을 때만 그냥 에너지만 많이 들고 그 다음 연도부터 그냥 아예 안 해요. 저는 그런 명절 때보다 오히려 요즘 카톡에 생일 다 뜨잖아요. 생일 같은 거는 여러 명한테 막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 생일인데 또 오랜만에 연락하고 이러면은 물론 그 사람은 그날 하루 엄청 많은 연락이 오겠지만 그래도 뭐 말만 던지는 거 말고 좀 더 돈이라도 좀 써가지고 이런저런 거 보내면서 뭐 잘 지내냐 이런 얘기 그런 것 정도는 챙기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저는 요번 명절에 또 보낸 것 같은데 그냥 지금 현재 기준으로 가까운 어른들에게 좀 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들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야, 너 계약하는데 한번 오지도 않고 뭐 막 그런 얘기 해요. 그거 그냥 하는 얘기야. 그런가요? 그래서 뭐 자기 사무실에 와서 커피라도 한잔 하고 가라. 그래요? 뭐 이런 얘기? 그런 거. 그래서 예인가? 근데 또 막상 또 하면은 그분들은 되게 뭐
맞춤법도 안 맞추고 교수님들이 막 되게 막 그래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읍니다. 읍니다. 맞아요. 막 이상하게 보내고 그러면 이게 뭐 귀찮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카톡에 1 숫자 있잖아요. 제 기준으로 네. 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니까 2012년도? 11년도? 그때 생긴 것 같아요. 그때가 고등학교 때고. 고등학교 때고. 다 저희는 성년일 때 같은데. 한 8년 전인가요? 그래도 저희는 7년 전. 한창 사회생활 할 때는. 그때 생긴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서 나쁜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음엔 되게 신박했어요. 그래서 이 일이 뭘까 하다가 이거 설마 봤는지 안 봤는지 그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그래서 처음엔 되게 좋았는데 갈수록 막 신경 쓰이고 그렇죠. 전 카톡 1보다 일단은 카톡이 처음 생긴 거에 대해서 좀 의미가 남다른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문자를 썼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자 세대들은 알 거예요. 지금은 카톡을 되게 짧은 문장으로 여러 개를 보내는데 맞아. 예전에는 뭐 글자니까. BDR도 있었고 뭐 요금제 때문에 그 내용을 되게 꾹꾹 눌러 담아서 이렇게 장문의 문자를 주고받았던 그런 느낌이 있어요. 200바이트였나? 맞아요. 그 바이트 맞춰가지고 그 와중에 MMS로 안 넘어가게 막 MMS 맞아. 그 돈 더 부과되니까 모르시겠죠 그거? 저 알아요. 알긴 알아. 그러니까 그런 뭔가 지금은 카톡이 생기면서 말을 좀 더 가벼운 느낌이 아니라 그냥 좀 더 쉽게 짧은 단어를 내뱉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맞아. 그게 아마 140자인가 그렇거든요. 그게 문자가. 그래서 140자가 넘어가면 뭐 압축하기가 힘들다고 했나? 하여튼 그래서 MS랑 그냥 문자랑 나눈 거고. 그래서 트위터가 그거를 따서 이제 자기 글자 수 적는 것도 140자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뭐 200자로 늘렸나 뭐 그럴 거예요. 그것도 문자에서 차가 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카톡의 1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급할 때 상대방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그 1을 없애지 않고서도 메시지 내용을 다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PC 카톡이든 아니면 핸드폰에 알람으로 오는 거든. 그래서 받아보고 급한 거면은 빨리 해주고 아니면은 내가 여유 있을 때 해주고 이런 건데 그래서 그게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카톡에 뭐 오면은 빨간색으로 숫자 뜨잖아요. 네. 저는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식으로 숫자 뭐가 떠 있는 거를 견디질 못해요. 다 확인해야 되고 업데이트도 항상 다 해야 되고 그걸 다 없애야 되는 사람인데 가끔 근데 또 막 바로 지금 연락하기 좀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 별로 안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근데 저게 떠있는 꼴은 진짜 못 보겠는데 저거를 확인을 하면 답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궁금해 근데 그게 그것도 너무 힘들고 또 제가 보냈을 때도 근데 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카톡에 몇백 개씩 쌓여 있는데 그거 안 보고 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신기해. 근데 제가 그려낸 걸 내가 알아. 근데 내가 쟤한테 뭘 보냈는데 한참 동안 일이 안 없어져. 그러면 나는 그 몇백 개 중에 하나 안 봐도 되는 그거구나. 이렇게 되니까 그거 되게 기분 안 좋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달님 혹시 이메일 들어가시면 이메일에도 받은 편지함 다 영어로 유지하시죠? 그럼요. 저는 막 스팸이랑 휴지통도 주기적으로 비우고 맞아. 항상 깨끗하게. 저는 더 심해서 연동이 안 돼 있으면 좀 그래요. 다 연동시켜요. 다 연동시키고 숫자는 기본이고. 다행이네요. 다들 비슷하셔서. 그래, 나 이렇게 비슷한 사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근데 아이폰은 그거 있잖아요. 숫자 배지 안 뜨게. 저 다 알림 설정해서. 진짜? 네, 저 다 그렇게 해놨어요. 빨간 딱지 안 뜨게. 그걸 배지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카톡 같은 거는 뜨는 게 좀 편리하니까 떠놓는데 뭐 은행 어플이라든지 뭐 이런 쓸데기 없는 어플 새로 깔면은 첫 화면에서 이제 알림 설정하는데 무조건 다 아니요. 그렇죠. 그렇게 필요한 것만 이제 켜놓고. 맞아. 소주이님은 1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쓸데없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렇고 상대방일 때도 그렇고 내가 신경 쓰는 것도 싫고 상대방이 나를 신경 쓰는 것도 싫고 그리고
그래 이것 때문에 안일십이라는 게 생긴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안일십. 그래서 저는 모든 배지는 다 꺼져 있고, 그러니까 연락을 아까 얘기했지만 좀 한정적으로 받는 몇 명 빼고는 다 무음이에요. 모든 게 다. 네. 근데 또 이게 1만 있는 게 아니고 단톡에서는 그게 수대로 늘어나잖아요. 맞아. 네, 그런 그렇죠. 거는 또 좋긴 해요. 편리하기는 해요, 확실히. 그 단톡에서 숫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10명이 있는데 누군가 어떤 메시지를 던졌어요. 근데 아무도 답장을 안 해주면 민망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읽었을 때 나는 초반에 읽었어. 9명일 때 읽었어. 근데 답장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안 읽고 씹고 있다가 나중에 생각이 나서 다시 켜봤는데 아직도 숫자가 2가 남아있어. 그럼 그때 답장을 해. 이제 막 본 것처럼? 내가 이제 막 봤는지 뭐 아까 보고 뭐 딴 거 하다 보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그 단톡방도 사실 단톡방 만들어 놓으면은 말들을 그러니까 막 엄청 친해서 그냥 막 떠드는 거 말고 약간 공지용 단톡방처럼 변질되는 경우 그러면은 그렇게 공지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속 터져. 그죠. 아니 뭐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할 거면은 단톡방에 왜 있어? 나가든가. 약간 저는 그런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뭐 단톡은 친구들 단톡도 그렇고 그냥 친구들 단톡 특징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요. 맞아요.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 밀크티 집 왔는데 이거 진짜 맛있네 하면 노래방 가실 분? 뭐 이런 식으로 온다던가. 맞아. 이 단톡을 봤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막 그래서 진짜 한 4-5명이 다른 얘기를 다 하고 끝날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서울 사람 단톡 같은 거는 진짜 좀 공지성이 세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를 분명히 숫자도 다 없어졌고 다 읽었는데 나중에 그 내용을 확인 못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분명히 다 얘기를 했고 이걸 다 읽었는데 맞아. 죄송한데 단톡을 잘 확인 못해서 몰랐다. 뭐 이러면은 살짝 좀 곤란하겠잖아. 왜 웃으세요? 그냥 소재님 보면서 웃으시죠? 저 왜요? 아니 그냥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아이메시지랑 인스타 DM도 그러던데 상대방이 읽고서 텍스트를 쓰고 있는 것까지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그거 좀 되게 그거 민망해. 없어지지 않았어 아이폰은? 저는 있는 거 같아요. 있어요. 진짜 네. 불편해. 근데 그게 진짜 대세가 됐어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기본이고. 근데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쓰고 있는 건 좀 오버한 것 같아. 난 메시지를 이렇게 나는 3덩어리 정도를 보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한 덩어리를 딱 보냈는데 벌써 읽었어. 갑자기 뭘 쓰고 있대. 이러면 내가 그 다음에 내가 더 빨리 써야 되는데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게 아마 별로야. 페이스북 메신저랑 인스타그램 뭐 그 두 개 같은 거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아이메시지까지.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를 주는 것 같아. 굳이 알고 싶지 않은 것도 주는 것 같아. 맞아요. 혹시 슬랙 쓰시는 분 있나요? 회사에서? 슬랙이요? 네, 슬랙이라고 저희 회사에서 보통 스타트업들 많이 쓰고 그 사내 메신저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우리 회사 사람들만 딱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이름으로 URL 들어가면은 그 메신저에서 우리 회사 사람들이 딱 떠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프로젝트별로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프로젝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진짜 업무용으로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이런 일 해가지고 어디다 올려놨습니다. 결과 어떻습니다. 하면은 밑에 막 누가 여러 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은 누가 지금 뭐라고 쓰고 있다라고 밑에 다 뜨고 또 누구랑 누가 2명이 동시에 쓰고 있으면 누구랑 누가 쓰고 있다 3명 이상이면 뭐 몇 명이 쓰고 있다 이게 다 뜨는데 그럼 나는 막 조마조마해. 내가 이거 일한 거에 대해서 지금 이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 막 한참 그렇게 쓰고 계시면은 막 썼다 지웠다 하시는지 나중에는 막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 뜨거든요 그냥. 그게 잘못됐다고 느끼는 게 마우스 올려두고 그냥 커서 깜빡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해놔도 쓰고 있다라고 뜨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입력 중인 거는 메시지도 왜 그렇고 뜨게 해놨지? 모르겠어요. 말 끊지 말라고? 뭐 그런 용도 아닐까? 말할 말이 더 있다? 그건 진짜 의미 없는 것 같아. 괜히 쫄리기만 하고. 맞아. 근데 저는 만약 싸우거나 할 때는 그걸 한 번에 치는 편인 것 같아요. 한 번에 쭉. 그쵸. 그래야 돼. 중간에 끊기지 않게.
그래서 나는 막 내가 쓰고 있으면 그 창에다 직접 쓰고 있으면 내가 쓰고 있다는 게 계속 보이니까 아예 다른 데다 써가지고 통째로 깜찍한 부위에서 그렇게 해버리기도 하거든요. 괜히 없어져야 될 것 같아.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공지 같은 거 할 때는 더더욱. 맞아요. 근데 이 카톡 이게 엔터 치면은 PC 카톡에서 그냥 보내져 버리잖아요. 시프트나 뭐 이런 거 눌러요. 그게 귀찮으니까 메모장에 쳐가지고 복붙해서 이렇게 보내고. 근데 요새는 또 심지어 그것도 있어요. 보내기 취소. 그렇죠. 맞아. 카톡에 거 있어요. 신기해요. 저는 얼마 전에 그 팀 프로젝트 단톡을 딱 만들었는데 이 이모티콘 인사하는 이모티콘을 보내려고 그걸 딱 2번 클릭하면 보내지니까 보냈는데 그 무슨 뭐 미디어 팀플 방입니다 하고 인사를 딱 눌렀는데 하트가 보내진 거예요. 나 봤어 그거. 그 스토리도 봤어.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미디어 단톡방입니다 하트 이렇게 돼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거 죄송합니다 잘못 보냈습니다 했는데 그걸 바로 captu해서 여친한테 보내주니까 이게 취소 기능이 있다. 있지. 맞아. 1분 내로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전 그거 몰랐거든요. 그래서 1분이에요? 5분인 줄 알았는데 1분이구나. 뭐 짧은 시간에 더 짧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거 안 하면 못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읽으면 몇 또 명 안 이상이 되고. 읽거나 뭐 이런 식인 것 진짜? 같아요. 난 그것도 웃긴 게 그 지웠으면 아예 메시지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삭제되면 됩니다. 너무 궁금해. 맞아. 그래서 진짜 웃겨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미리 보기로 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맞아. 다 보죠. 설렜을 텐데 하트 보고. 도대체 어디서 온 하트인가. 와 이게 참 어쨌든 감사했습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는. 근데 그 취소하는 게 특이한 게 저희 회사에서의 일인데 그 취소 삭제를 하는 사람이 한 명이 그 똑같은 실수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계속 그 실수를 하더라고요. 단톡방 잘못 올리고 막 삭제하고. 실수로요? 네. 특이한. 그리고 상황이었어요. 가끔 뭐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고양이가 눌러서 걔가 뭐 이렇게 막 눌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진짜처럼 얘기하시네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좋은 핑계인데.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네. 다음 질문 좀 그렇긴 한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연락할 때 저는 최근에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친한 친구 사이에는 새벽 2시, 3시에 연락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것도 좀 점점 좀 전 싫더라고요. 밤에 연락하는 거. 근데 막 최근에 고등학교 후배를 만났는데 얘가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고 새벽 2시에 전화 오고 물론 정말 친하고 어릴 때 봤기 때문에 좋긴 한데 이런 걸 좀 싫어서 그리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선 넘는 거 있잖아요. 연락적으로 그런 거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선 어디까지일까요?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통념상의 도덕 뭐 예의 범절 그 정도 기준이지 않을까? 한번 정해봐요. 제가 딱 이제. 근데 예전에 어릴 때는 우리 9시 넘으면 맞아.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핸드폰이 아니라 집전화로 전화하니까. 부한말 언제 얘기하신 거지? 그래서 아니 그런 게 있었다고. 초등학교 때인데 그래서 집으로 전화했을 때 이제 멘트를 쳐야 되는 그 스탠다드가 있었어요. 맞아 있잖아. 어떻게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누군데요? 안녕하세요. 누구네 집이죠? 누구네 집이죠? 여러분 해주세요. 까먹었어. 안녕하세요. 누구네 집이죠? 뭐 누구누구 친구인데요. 누구누구 있어요? 맞아. 그러면 직구준 아저씨는 아니 내 집인데 이러고. 제 친구가 저희 아버지 목소리 듣고 전줄 알고 바로 그냥 본론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받았는데 잠깐만 이러고 들어주신 거예요. 다시 좀 본론 돌아가서 선 넘지 말라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딱 정하면 좋을까? 어디까지가 선일까요? 친구 사이 아니면은 뭐 회사 사회에서 만난 사이? 일단 회사는 업무 그 시간 끝나면 연락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맞는 직장 맞아요. 관계에서는 일로는 그렇죠. 네, 일로는 그게 낫고 사적으로 친해지면 상관없는 거고요. 그렇죠. 뭐 사적인 친구가 되고 이러면 상관없는데. 근데 만약에 사적으로 좀 친해졌는데 저는 아무리 이게 일로 만난 사이에 친해지다 하더라도 12시 넘어서 막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막 하고 막 이런 거는 그렇죠. 좀 밤늦게는 그건 좀 그래요. 네. 진짜 급한 일 아니고서요. 업무상 만난 사람은 일단 카톡도 저는 안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아. 웬만하면은 문자 메시지로 하거나 아니면 업무상 전화를 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퇴근하고 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덜 친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친하면서 어느 정도 업무도 얽혀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으로 따지면은 저는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문자를 먼저 보내고 9시에 문자를 보내고 9시 반쯤에 전화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0시가 넘으면 이제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문자 보내는 정도? 내일 오전에 연락 다시 드릴게요. 뭐 이 정도? 문자를 많이 하세요? 보통? 업무상으로는 문자도 꽤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문자 많이 하시나요? 문자? 네, 전 친구 말고는 다 문자라고 했어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업무 연락은 다 슬랙으로 많이 해가지고 진짜 급한 거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밤에도 봐야 되는 정말 급한 거면은 카톡으로도 연락이 오는데 슬랙으로 이렇게 던져 놓으시면은 그러니까 슬랙 노티를 아예 꺼놓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거를 설정을 할 수 있어서 퇴근 시간이나 아니면 밤 시간 자기가 연락 안 받고 싶은 시간엔 아예 노티가 안 오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면 우연히 내가 들어가서 봤더라도 업무 시간 아니면 그냥 답장 안 해요. 맞아. 나중에 시간 근데 그 답장 안 하는 동안에 그 숫자가 떠 있으니까 그게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하고 답장을 안 하고 근데 그 연락이 왔었다는 것만 안 잊어버리면 되는 거죠. 저도 어느 순간에 막 일십하는 거가 저는 기분이 원래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뭐 읽었으면 됐다 해요. 그래서 저도 일십 되게 많이 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일십 해야 되는 거. 저는 좀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일십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맞아. 얘는 원래 이런 애야 이런 게. 예.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냥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면 이제 빨리빨리 일십 해야죠. 빨리빨리 끝내야죠 이 대화를. 맞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일십이 어느 정도의 이제 대화 그만하고 싶어라는 인사 뜻이거든요. 맞아요. 맞아. 인정. 실바님은 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9시 이후에 친하지 않은 사이한테는 카톡하는 것도 조금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그렇게 무례한 사람이 있을까봐 저는 일단 카톡은 무음으로 해놔요. 무조건. 일상생활 중에서도 사실 무음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밤에 잘 때는 항상 그거 방해금지 모드 그거 해놓고. 신기하다. 저도 그거 진짜 잘 애용해야 되겠어요. 저는 근데 막 연락이 오는 거를 굳이 확인을 안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냥 다 궁금해. 누가 나한테 무슨 말 하는지 너무 궁금해갖고 다 보긴 보는데 맞아. 그래서 그게 항상 힘들긴 한데 제가 연락을 할 때는 그 상대방이 뭐 하는 사람인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프리랜서처럼 평소에 얘가 좀 뭐 밤 늦게까지도 깨 있고 그렇게 그런 사람인 걸 알면은 그냥 좀 편하게 연락할 수 있고 저는 또 대학원 다니고 이럴 때 학생 때는 다들 늦게까지 깨 있고 그러니까 또 우리끼리는 아무 때나 연락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었는데 회사 다니고 나니까 또 다른 직장인 친구들 뭐 아니면 회사에서 만난 친구들도 그렇고 그냥 친구들이 직장인일 때는 아무래도 밤에는 조금 자야 될 테니까 연락 자제하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오는 게 친한 사람이면은 밤에도 상관없고 그쵸. 친구끼리는 뭐 술 먹고 집 들어가다가 1시쯤에 자냐? 이러고서 안 잔다고 하면 나와 이러고 맞아. 정말 친한 친구 사이면은 그리고 기분이 나쁘면 욕하면 되잖아요. 이 시간에 연락하고 맞아.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핸드폰 번호를 2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에 다회선으로? 네, 다회선으로 돈을 조금 더 내면은 할 수 있어. 저는 지금 그래서 2개입니다. 그럼 저희들한테 알려주신 번호는 그거는 공적인 번호. 아니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쓰는 번호고. 영광입니다. 제 명함 보면은 번호 2개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 이제 뭐 다른 외부적인 분들한테는 위에 번호로 연락을 달라고 해서 그냥 집에 놔둬요. 그거는 집에 켜놓기만 계속 해요. 그래서 하루 끝나면 일과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은 하나의 핸드폰에 전화번호 2개를 쓸 수 있다는. 그거는 뭐 LG 폰인가 뭐 그거밖에 안 되고 저는 유심을 2개를 만들어서 유심을 핸드폰을 2개를 해요. 그거는 근데 그 요금이 1,100원인가 전짜리 쓰고 있어요. 1,100원짜리 한 달에 1,100원. 그래서 받기만 하는 그런 건가? 그 받기만 되고 저는 그 카톡을 하는 거죠. 카톡을 하고 전화는 이제 그 페이스타임 오디오가 되니까 그러고 하는데 저는 잘 안 하고 거의 카톡 정도, 이메일 정도 뭐 이런 거.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용 폰과. 전 그래서 보기 싫은 공지 단톡이나 이런 거는 다 거기다가
해놓고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꿀팁입니다.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연인 사이에서 연락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리고 왜 중요한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연락의 의미가 저는 좀 관심인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항상 저는 어렸을 때는 뭐 남자친구랑 서로 24시간 당장 뭐 하고 있는지를 항상 알 정도로 진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좀 뭐 어렸을 때나 그랬지 나중에는 그렇죠. 저도 제 할 일 생기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진 않는데 어쨌든 내가 뭐 바쁜 와중에 그래도 네가 어느 정도 생각이 나긴 한다. 약간 이런 느낌? 생존하기인 정도인가요? 그렇죠. 뭐 너무 생각이 안 나면은 그것도 좀 관심이 문제죠. 없는 거 아닐까? 그래서 관심 표현. 이건 근데 스타일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개인마다 그쵸. 어떤 사람은 뭐 보면은 뭐 아침 일어났을 때 출근했을 때 퇴근하고 자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데이트할 때 집중해서 만난다든가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대화하듯이 그냥 쭉 그 텀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스타일이 잘 맞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온도차가 되게 커서 관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게 되게 커가지고 아예 집중해서 뭐 연인이든 되게 친한 사람이든 집중해서 이렇게 할 때가 있고 아닌 사람은 정말 너무 아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스타일의 차이, 개인의 성향이 잘 맞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 맞추기 엄청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전 옛날에 그 대학원생 때 연구실 출근을 하는데 그냥 출근하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내가 출근한 걸 굳이 뭐 맨날 얘기할 필요도 없어. 아니 출근을 당연히 했겠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별로 말 안 하고 그랬는데 항상 그때 남자친구가 아니 너는 출근을 했으면 좀 잘했다고 말을 하라고 해서 알겠어 하고서는 그냥 그냥 하라니까 또 출근해서 뭐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일하는 건 아니니까 나 왔어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뭐 맞출 수 있는 건 맞추고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전혀 몰랐는데 또 사람마다 그런 것도 되게 다르고 그러니까 그분은 출근했다는 사실이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출근해서 나한테 연락해주는 그거를 알고 싶은 거겠죠. 네. 그러니까 근데 나는 너무 사실 전달에만 치중해가지고 역시 공대생이셔가지고 그러니까. 알고리즘적으로 그렇죠. 저는 그 사람이 출근했는지를 알고 싶어요. 왜냐면은 잘 갔나? 안전해 뭐 이런 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자기 생각만 공유하고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은 뭔가 랜선 연애 같아가지고 저는 뭔가 조금 뭔가 그 사람이 어디에 있고 뭘 하고 있고 정도는 알면은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 아직 어려서 그런 거 모르겠는데 어릴수록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릴 때는. 그리고 저도 지금 근데 그리고 이제 저도 지금 만약에 여자친구랑 정서적인 이런 유대 관계가 깊게 좀 형성이 된다면 어느 정도 시간 연락이 안 돼도 뭐 상관없겠죠. 뭔가 사정이 있겠지 뭐 바쁜가 보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편이긴 한데 저희 나이쯤 되면 다 텔레파시로 알아요. 정말 잘 있구나. 저는 아직 모르겠네요. 저희 아닌 것 같은데. 신기하다. 원래 썸 탈 때 그런 게 좀 성향이 맞아야지. 맞아요. 안 그러면 사귀고 맞아요. 나서 맞아요. 고생하니까. 네. 저는 하루 종일 그렇게 뜨문뜨문 카톡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못하겠어요. 절대 못해. 이거는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그냥 지인들이랑도 할 말 빠바박 하고 그냥 끝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여자친구랑도 막 1시간에 한 번씩 막 이렇게 카톡하는 거 진짜 싫어서 그냥 뭐 끝나고 연락합시다 이렇게 하거나 그런 거 하는 편이고 그리고 출근할 때 뭐 아침에 나오면서 오늘 좀 쌀쌀하네 정도 보내놓고 이제 출근하면은 나중에 자기도 출근할 때 연락 오고 그런 거나 점심 먹을 때 그냥 점심 맛있게 먹어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거의 항상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이게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 뜨문뜨문하는 거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다음에 만날 약속을 잡는데 이거를 그냥 바로바로 언제 되고 언제 안 되고 그럼 언제 봅시다 이렇게 딱 얘기를 몇 마디 해서 정할 수 있는 건데 그거 한마디가 몇 시간에 한 번씩 오고 이러면 그거 진짜 짜증나. 막 답답해. 오늘 정하고 싶은데 난 달력에 적어놔야 되는데 막 내일 돼서 답장 오고 막
진짜 짜증나죠. 저희 아빠는 네. 가족 단톡에 항상 집 올 때 네. 그 보내는 이모티콘이 있어요. 그 어떤 애가 말을 타고 뛰는 그 이모티콘을 보내면 이제 회사에서 출발했다. 너무 귀여우시다. 더 이상 말 안 하고 그냥 항상 그거 보내면 집에 아빠가 1시간 정도 뒤에 도착하겠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말 타고 다니시나요? 출퇴근을 말로 하시는 그게 아니라 말처럼 빨리 가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냥 뭐 재밌다. 그리고 위에는 바이라고 이제 BYE 해가지고 물결 이렇게 돼 있고 곰돌인가? 하여튼 뭐 뛰고 있는 뭐 그런 거. 근데 부모님들 저희 부모님은 저 이제 혼자 사니까 부모님은 항상 그 당신들이 저녁으로 뭘 드시는지 항상 보내세요. 사진을 찍어서. 진짜요? 네. 점심이나 저녁에 뭘 드시는지 보내고 저희 엄마가 또 음식을 되게 잘하시는데 아빠가 오늘 엄마가 뭘 만들어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막 이렇게 리액션 하죠. 와 뭐 이런 거 부럽다 뭐 엄마 음식 이러면서 부럽다 이러고 그런 게 있어요. 부모님. 좋으면서 약간은 피곤할 수 있는 루틴이죠. 그냥 루틴대로 그냥 하는 거죠 이제는. 아이고. 리액션 어느 정도 해야 되잖아요. 네, 리액션 해야 되죠. 막 하트도 좀 넣어드리고 막 이런 거 좀 있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하도 그 이모티콘만 쓰다 보니까 네. 기본 이모티콘일까 아마 기본 중에 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멜론에서 한 달에 10개씩 이모티콘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그걸 다 보내드리려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뭐 부모님들 그 단톡에는 그 공짜 이모티콘 뭐 체험 30일, 60일 뭐 그런 것들이 공유가 되게 많이 되나 봐요. 어른들 사이에서. 우리 엄마도 맨날 어디서 새로운 거 받아가지고. 근데 다 좀 퀄리티가 조금 막 그렇긴 한데 그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감성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쓰시고 그런 거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다 기업체에서 만든 무슨 이모티콘, 홍보 이모티콘 그런 거죠. 아빠 얘기하니까 우리 아빠 막 대답할 때 뭐 맞다 긍정 표현할 때 대답을 하는데 그냥 이응 하나 보낼 때 나 그거 아니 막 속 터져. 아니 전 진짜 그 이해가 안 돼요. 왜 이응이라고 하는지. 나는 이응까지는 괜찮아. 이응은 괜찮은데 그래서 아빠가 그러는 건 괜찮은데 뭐 다른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거 종종 쓰세요. 막 크 하나 보내는 거, 크 하나 보내는 거. 나는 그걸 보면 너무 비웃는 느낌이 들어서 그쵸. 진짜 부들부들 화가 나는데 난 처음에 진짜 비웃는 줄 알았어요. 있어요. 그분에게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진짜 다르더라고요. 어떠세요? 맞아. 쓰세요? 누구였지? 누가 알 하나 보냈다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알았다. 알. 진짜 웃긴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제 친구 그 가족 단톡에 누나가 이응이라고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누나 되게 쌀쌀 맞는 편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확인의 표시래. 확인. 확인했다. 1이 사라진 거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었다. 이제 만약에 가족이 4명이에요. 엄마, 아빠, 누나가 있어요. 내가 보냈어요. 그럼 다 이응 다 확인.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별로 뭐 그렇게 기분 상하지도 않고. 아니 난 이응은 괜찮아. 이응은 괜찮은데 크기나 흐는 화가 많이 나시죠. 정말 옛날에 많이 나셨네. 남자친구가 그렇게 막 뭐 문장 뒤에 마침표 대신 크 찍는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그걸 자꾸 하는 거야. 근데 진짜 네이트원 화법 버티다 못해서 진짜 진지하게 오빠 진짜 미안한데 내가 이거 크 진짜 싫어하거든. 제발 좀 안 해주면 안 될까? 그래서 고쳤는데 이제 습관적으로 크 하다가 미안 크크 이런 식으로 다시 보내고 크켜 마셨네 완전. 키읔도 뭐 한 3개 정도 크크크 정도는 해줘야 또 성의가 있는 거고. 그쵸. 4개 이후부터는 또 너무 웃는 거 같고. 그쵸. 그래서 한국인들만 이해하는 그런 게 있다고. 맞아요. 이해하는 게 있죠. 키역의 그 감도.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좋은 연락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한 번씩 나눠보고 해보겠습니다. 저는 좋은 연락은 모르겠다. 다른 분들 먼저. 저는 초반에도 말했던 건데 제 생각에 좋은 연락은 상대방이 생각나는 그 순간에 바로 그냥 연락을 해서 서로 반가워할 수 있는 게 좋은 연락인 것 같아요. 전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일정한 패턴과 일정한 간격과 뭐 일정한 포맷으로 계속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챗봇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챗봇에 가까운 좀 그런 게 되면 좋을 것 같네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그냥 좋은 연락, 나쁜 연락 이런 거 없이 연락 자체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락을 망설이고 있는 당신 지금 당장 하세요.
공익 광고요. 저도 그냥 뭐 하는 사람도 좋아서 하고 받는 사람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조금 뭐 애매하긴 한데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않을까. 소주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어려운데 연락 관심의 정도니까. 근데 이게 좀 그런 게 있잖아. 내가 꼭 사실 사람들이 좀 연락을 안 하다 보면 좀 잊혀지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겁이 많고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네, 이제는 뭐 내가 정말 오래 가고 싶은 사람들만 챙기는 것이 그냥 제 가치관이 딱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유지하고 내가 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원하는 거에 맞춰주는 게 지금 제 생각은 지금의 제 나이대의 가치관은 그건 것 같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거. 참 연락하기 좋은 세상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연락을 하기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정말 아이러니한 것 같고, 한 시간 동안 연락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제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